안녕하세요, 현주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야외로 나와 봤습니다. 이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면요, 폭스바겐 더 비틀이라는 차량입니다. 예전에는 뉴비틀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거고, 그 다음에 더 비틀이라는 네이밍으로다가 나왔어요. 제 기억으로 18년도 19년도 이쯤에 단종이 됐어요. 근데 국내에는 16년도 당시까지 수입을 했었어요. 국내에 들어온 차량들은 다 전량 다 디젤 차량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.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이 차량을 가져왔냐, 제가 많이 판매하는 차량들 중 하나가 미니 차량이에요. 미니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.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차량 중 하나인 더 비틀, 이 차량은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들 찾으세요. 투도어입니다. 4도어 개념이 없어요. 미니 같은 경우에는 5도어도 있지만요, 얘는 무조건 다 투도어입니다. 그래서 뒷문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생각보다 실내 공간 스페이스는 상당히 넓습니다. 미니랑 봤을 때는 대략 한 앞뒤로다가 차축거리가 조금 더 길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얘네들은 디젤인데 엔진이 이제 제타나 아니면 같은 폭스바겐 계열사 2.0 디젤을 생각하고 엔진이 다 같이 써요. 그렇기 때문에 가로 배치의 4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폭스바겐의 특징 자체가 아직도 속벨트를 쓰고 있습니다. 타이밍 벨트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긴 하겠지만 겉벨트가 아닌 속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, 얘네가 체인 방식과는 다르게 무교환 방식이 아닙니다. 교환을 해줘야 돼요. 한 10만에서 한 12만 사이에는 교환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연차수 자체가 이 차량도 그렇지만 대략 한 10년 정도가 도래하는 상황이고, 앞에 차주가 언제 교환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타이밍 벨트는 교환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. 소모품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계열사 차량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차량 가격에 벨트 값 정도는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차량의 특징은 상당히 동글동글한 디자인입니다. 앞과 뒤가 구분이 안 가요. 예전에 뉴비틀은 더 심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더 비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형 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앞뒤가 구분이 조금 갑니다. 그 전 모델인 뉴비틀 같은 경우 정말 앞뒤가 거의 1대1로다가 매칭이 될 정도였는데, 지금은 구분은 그나마 가고요.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 자체는 약간 폭스바겐 느낌보다 옛날의 포르쉐 느낌이 물씬 느낍니다. 왜냐하면은 같은 디자이너가 개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포르쉐 박사가 이제 예전에 이 차량 비틀이라는 모델을 개발을 할 당시에는 히틀러의 오더를 받아서 국민차를 만들어라, 가장 튼튼한 거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비틀이 만들어졌을 때는 엔진도 뒤쪽에 배치가 되어서 앞에서 총을 맞아도 이제 전혀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다가 뒤쪽에 엔진이 배치되었었는데, 지금은 다 전면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트렁크가 보시면은 이렇게, 트렁크 공간도 보면은 미니하고는 좀 다릅니다. 제가 이 차량은 출고를 계약을 해놓고서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게 경정비 같은 거 기본적으로다가 정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해주고, 하나 또 요청했던 게 요 안에 이렇게, 요즘에는 식빵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거를 좀 해달라고 어디서 SNS에서 봤는데 이쁘더라 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직접 시공을 해둔 거고요.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미니보다는 확실히 넓습니다. 이 공간을 봤을 때 미니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얘네들 트렁크 스페이스 생각보다 넓다라는 거, 요게 하나의 특징이고요.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다가 요 뒷문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. 근데 문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뒷자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짐칸으로 쓰기도 좋은데, 요렇게 공간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뒷자리에는 아이들이 타는 데는 문제는 없을 정도고, 그리고 하나의 이 차량의 특징 중에 폭스바겐 계열사 요 당시에 나왔던 차들이 틸트 레버 자체가 요게 틸트 레버가 아니에요. 요게 이제 각도 조절 레버입니다. 이게 약간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,
공간은 2인승으로 타기에는 적합해요. 충분히 적합한데 뒷자리는 조금 협소하다, 문이 없어서 불편하다, 이런 정도는 있고, 요즘에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내비, 요것도 고객님께서 원하셔갖고 같이 작업을 해놨던 거고요. 요즘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게 하나 있죠. 저 키셔터 부분이 있습니다.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 아니에요. 그게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, 저것도 분명히 뭐 사제로 가능은 하지만 저는 권해드리지 않는 부분들 중 하나고요. 시트 열선 정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. 요런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차량을 처음 구입하시는 여성분들이 이런 차량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들 보실 만한 차량이에요. 1000만원 초중반 정도에서 중반까지 가긴 그렇고요. 한 1100, 뭐 1200, 300 정도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갖고 와서 소모품이라든지 기본 경정비 같은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 한다라고 했을 때는, 제가 봤을 때는 1500 정도를 예산을 잡으면은 충분히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. 이 차량은 이미 계약이 되었어요. 근데 이분도 처음에 미니를 볼까 이 차를 볼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. 근데 앞에 미니도 몇 번 타 보셨대요. 그래서 그러면은 미니의 불편함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, 저는 공간이 조금 협소한 게 싫어요. 근데 투도어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비틀도 경정비가 다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이 차를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어요. 비틀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거는 디젤 엔진만 국내에 수입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요. 키로수를 어느 정도 좀 타시고 출퇴근 거리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립니다. 비틀 차량 한번 만나봤는데요. 이 차량 제가 카센터 가서 점검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제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샵에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겉벨트, 속벨트, 그리고 뭐 엔진오일, 케미컬류는 우선은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놨고요. 기본적으로다가 타이밍 벨트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타이밍 벨트가 만약에 파손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절손됐을 때는 엔진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한번 점검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은 사진을 다 교부해 드릴 부분이니까,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나와 있는 현주한 중고차 TV로 많은 문의 주시면은 그 차량에 대한 뭐 정보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고객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